어르신, 줄 좀 지켜주세요. 저기 뒤에서 다시 서셔야 돼요. 은행 입구 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튕기듯 울린다. 박정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고쳐준다. 유리문이 닫히며 미세한 바람이 안쪽으로 흘러들어온다. 안은 점심시간 직후 특유의 어수선함이 남아있다. 대기 의자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앉아있고 천장 조명이 너무 밝아 바닥 타일이 허옇게 반사된다. 정임은 천천히 걸어 번호표 기계로 다가간다. 줄 서 있던 남자가 눈썹만 슬쩍 올리며 뒤로 비켜선다. 정임은 번호표 버튼을 누른 뒤 작게 떨어져 나온 종이를 잡아든다. 그때였다. 모두 꼼짝 마. 유리문이 다시 열리며 소리가 안쪽 공기를 찢듯 울렸다.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소리 쪽을 향한다. 검은 점퍼에 얼굴을 가린 남자가 손에 든 금속 물체를 흔들며 안으로 뛰어든다. 그 금속의 차디찬 윤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인다. 직원 하나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는다. 정임은 손에 쥔 번호표를 떨어뜨릴 뻔하고 장바구니를 몸쪽으로 끌어당긴다. 남자는 은행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고객들과 데스크를 번갈아 훑는다. 은행 안의 TV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리모컨을 누른 사람도 없는데 소리가 뚝하고 줄어든 듯 묘하게 묻힌다. 강도는 창구 쪽으로 총구를 겨누며 소리친다. 다 엎드려. 직원들 금고 열 준비하고. 창구 안에 직원 2명이 거의 동시에 의자 밑으로 구른다. 대기석에 있던 젊은 여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다. 정임은 아무도 없는 번호표 기계 옆에서 잠시 굳어 서 있다. 장바구니 속에서 약봉지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난다. 강도의 시선이 정임 쪽으로 스친다. 그의 눈빛에는 저 노인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느낌이 스쳐 지나간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더 꼭 끌어안는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까이 붙거나 거리두기 하듯 몸을 틀어 강도와의 거리를 만든다. 어린아이와 함께 온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의자 아래로 몸을 숨긴다. 중년 남자는 조용히 욕을 삼키며 캐시미어 코트를 바닥에 깔고 엎드린다. 창구 안 직원은 손이 떨려 재킷 안쪽의 비상벨 위치를 더듬는다. 강도는 그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다시 정임을 향한다. 아줌마,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 정임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가장 가까운 의자로 천천히 걸어간다. 사람들이 의자 양옆을 벌려 빈틈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커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편함이 배어 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는다. 낡은 외투가 스칠 때 나는 바스락 소리가 의자 주변의 긴장과 섞여 들린다. 은행 내부 공기에는 이상한 온기와 냉기가 동시에 맺힌다. 바람도 없는데 천장 에어컨 송풍구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낸다. 강도의 운동화 밑창이 타일 위에서 미세하게 찍찍 소리를 낸다. 금고 쪽에 서 있는 직원의 발목이 너무 떨려 바지 밑단이 흔들린다. 정임은 손등을 바라본다. 혈관이 붉어진 손등이 살짝 붉게 달아올라 있다. 리모델링 반짝거림이 남아있는 바닥 타일에 그녀의 그림자가 작고 무겁게 눌려 있다. 강도는 캐시박스 위에 한 발을 올리고 직원에게 다가간다. 금고 10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한다. 강도는 한바탕 욕을 섞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정임을 한 번 더 올려다본다.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방도 내려놔. 뭐 있어봤자 별것도 없겠네. 한쪽 의자에 숨어있던 남자가 작게 웃음을 흘린다. 저런 분은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지.
그 말이 주변에 묘한 기류를 만든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시선을 외면한다. 정임은 묵묵히 손을 내려 장바구니를 다리 쪽으로 옮긴다. 그 손동작이 어딘가 불안하고 동시에 단단하다. 강도는 통제감을 느끼는 듯 고개를 들고 천장의 CCTV 방향을 검은 마스크 위로 바라본다. 긴장이 몇 분씩 길어지며 시간이 느리게 늘어난다. 바깥 도로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두꺼운 유리문을 통해 둔탁한 진동으로만 스며든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줄이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꾹 움켜쥐며 손톱이 손바닥 살을 눌러 자국이 남는다. 정임은 바닥 타일 위에서 떨어진 자신의 번호표를 본다. 손을 뻗기엔 조금 멀다. 그 번호표가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어 들어왔는지를 묘하게 떠올리게 만든다. 그 순간 강도가 다시 소리친다. 금고문, 더 빨리 못 여냐고. 직원이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타닥타닥 버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정임은 자리에서 조금 몸을 웅크린다. 마치 은행 안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다. 강도는 창구 상단을 발끈로 툭툭 건드리며 초조하게 움직인다. 캐시박스 옆 칸막이 유리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천천히 은행 중앙을 거닐며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스캔한다. 정임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기울여 그녀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다. 아줌마, 떨고 있지?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의욕 같은 거 부리지 말고. 정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장바구니를 더 품에 당긴다. 초조함인지 오기인지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녀의 어깨를 아주 조금 들어 올린다. 강도는 그녀를 다시 쳐다보다가 뭐 쓸모없어 보이네 하고 중얼거린다. 그 말은 작게 던졌지만 은행 안에 부딪히며 더 크게 느껴진다. 형광등 중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인다. 그 깜빡임에 강도의 시선이 순간 그쪽으로 튄다. 하지만 정임의 시선은 깜빡이는 조명 아래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에 머문다. 그림자가 아주 작고 누군가에게 밟히기 쉬울 만큼 흐릿하게 바닥에 붙어 있다. 바닥을 살피던 정임의 시선이 문득 강도의 신발 끝에 멈춘다. 미세하게 망설이듯 흔들리는 운동화 끝. 조급함이 어느 순간 그의 발끝에 먼저 드러나고 있다. 이때 창구 뒤쪽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난다. 비상벨 버튼과는 다른 서랍 잠금 장치 같은 소리다. 강도의 목이 돌아간다. 지금 뭐 한 거야? 직원은 손을 들며 아무것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목소리가 갈라져 더 의심을 산다. 강도는 창구 쪽으로 바짝 다가간다. 강도는 창구 유리 위에 금속 물체를 탕하고 내려친다. 유리가 미세하게 울리며 뒤쪽 형광등도 함께 흔들린다. 직원은 뒤로 엉덩이를 빼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다. 고객들은 그 소리에 몸을 움찔하며 더 아래로 엎드린다. 수유 중이던 여자는 아이를 안고 벽 쪽으로 바싹 달라붙는다. 정임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손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한 듯 작은 떨림을 참는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남는다. 강도의 발끝이 천천히 다시 그녀 쪽으로 향한다. 정임은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한 채 어깨만 살짝 위아래로 움직인다. 시간이 길게 늘어진다. 창밖으로 구급차가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다가오다 멀어진다. 정임은 그 소리에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강도가 다시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고개를 숙인다. 은행 내부에선 아무도 움직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은 빠르고 얇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손을 모으고 있던 젊은 남자는 손가락을 비틀며 손등이 새파래질 만큼 힘을 준다. 강도는 금고 앞에서 여전히 서성인다. 직원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려 손가락을 올리는데 손끝이 너무 떨려 누르기 전에 허공에서 잠시 멈춘다. 정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두려움만은 아닌 설명되지 않는 어떤 감정이 그녀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강도는 갑자기 헛웃음을 뱉는다. 그래, 다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문제는 항상 쓸데없는 사람들이 만들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정임을 한 번 더 본다. 이번엔 더 길고 깊게. 정임의 주름진 눈가와 손등, 다리 옆에 바짝 붙은 장바구니까지 천천히 훑는다. 정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그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이 흘러나오는 동안 은행 안은 더 조용해지고 형광등은 더 차갑게 빛을 내린다. 강도는 다시 금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잠시 입술을 깨문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위로 들렸다가 느리게 내려간다. 사람들은 그 순간조차 숨을 참고 기다린다. 그리고 은행 내부에는 긴장과 공포가 완전히 달라붙은 공기처럼 고정된다. 은행 안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강도는 금속 물체를 손에 쥐고 천천히 회전하듯 주변을 살핀다. 형광등 아래로 정임의 외투가 칙칙하게 빛난다. 목끝이 해진 털 목도리가 목을 반쯤 감싸고 있다. 그 모습이 눈에 밟혔는지 강도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기울인다. 아줌마 가만히 있으라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말은 짧고 건조하다. 정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다. 그럼에도 주변 고객들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도보다 먼저 정임을 판단하고 있었다. 저런 차림이면 은행도 혼자 겨우 왔겠지. 제일 먼저 데리고 인질 삼아도 티도 안 날 사람. 말로 하진 않지만 그런 공기가 은행 안을 천천히 덮는다. 조명이 정임의 이마 위에 차갑게 떨어지고 그 그림자가 입술 아래로 또렷하게 내려앉는다. 강도는 창구에 신경을 쏟는 와중에도 정임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3미터 남짓. 그 거리가 어쩐지 신경 쓸 필요 없는 대상과 위협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기준처럼 보인다. 가까운 곳에 있던 젊은 여성 고객이 속삭인다. 저분부터 안 치는 거 보니까 그냥 겁만 주려는 거 아닐까?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아니지.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정임 쪽으로 향한다. 정임은 그 사실을 알아채면서도 들이쉰 숨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반쯤에서 멈춘다. 의자와 바닥 사이에서 바람이 새듯 은행 내부에 차가운 공기가 깔린다. 은행 천장의 조명은 밝고 차갑다. 그 흔한 형광등 두 줄이 차별도 은근한 폭력도 빠짐없이 드러내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조명이 정임의 외투 위 낡은 실밥들을 선명하게 잡아낸다. 옷깃 끝은 약간 해졌고 본드 자국이 말라붙은 지 오래다.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며 말한다. 진짜 돈 있어 보여서 온 건 아니겠지. 그 말은 날카롭진 않지만 은행 전체를 정임의 이미지에 맞춰 판단하도록 만드는 듯했다. 직원 하나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정임을 흘끔 본다. 그 눈엔 애써 숨기려는 동정과 업신여김이 묘하게 겹쳐 있다. 정임은 그것도 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은행 안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도 극단적으로 분리된다. 금고 비밀번호 누르는 타닥타닥. 고객 숨 들이마시는 소리. 누가 붙잡고 있던 가방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강도의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와중에 정임의 장바구니 안에서 약통과 통조림이 아주 작게 달그락거린다. 강도가 돌아본다. 아줌마 가방 조용히 좀 해. 신경 쓰이게. 말투에 짜증이 실린다. 하지만 그 짜증은 그녀가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이다. 사람들은 그 말에 안도하듯 고개를 숙인다. 저분 때문에 애매해졌네 같은 표정들이 스친다. 정임은 가방을 무릎 사이로 조심스레 내린다. 달그락거림이 멈춘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멈추지 않는다. 20분이 넘도록 상황이 유지된다. 경찰이 도착하기엔 아직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하는 판단은 계속 축적된다. 이 와중에 저런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혼자 사시나 봐. 치매 있으면 어쩌지? 상황 판단 못하면 더 위험해. 이런 말들이 속삭임으로 은행의 벽과 천장에 붙어 진동한다. 정임은 떨리는 손을 조용히 겹쳐 잡는다. 손등에 햇빛 대신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는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듯 붙어 있지만 정임이 있는 의자 쪽은 묘하게 텅 비어 있다. 누구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강도는 금고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은행 중앙에 선다. 그가 다시 정임을 본다. 그리고 툭 내뱉는다. 아줌마는 그냥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겠네. 딱 아무 영향 없는 타입이야.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정임의 얼굴에 그림자 하나가 깊어진다. 강도는 그녀가 아무도 지키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은행 안 사람들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수긍한다. 정임은 고개를 숙여 장바구니 손잡이를 쥐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저분도 무섭겠지라는 감정보다 괜히 나서지 말지라는 분위기를 공유한다. 상황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핀다. 누가 조금이라도 큰 숨을 쉬거나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선이 즉각 몰린다. 특히 정임에게는 더 심하다. 한 번은 정임이 외투 안쪽을 정리하려 살짝 움직이자 양옆의 고객들이 동시에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뺀다. 강도가 쏘아보며 말한다.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이상한데 손 넣지 말고. 정임은 그 말에 외투 안으로 넣었던 손을 다시 천천히 빼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 같은 시선이 그녀 옆에 스며든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향한다. 형광등 아래 강도와 직원들 사이의 공간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긴장으로 뜨겁다. 반면 정임 주변은 묘하게 차갑고 정적이다. 은행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냉기가 그녀에게만 더 강하게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임은 무릎 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다리 사이로 떨어지는 조명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그림자는 흐릿하고 힘이 없다. 그 모습이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이 공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30분 정도 지난 뒤 강도는 금고 앞에서 직원의 실수를 보고 다시 화를 낸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고객들을 훑는다. 누구 하나라도 이상한 짓 하면 알지? 고객들이 고개를 숙인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그 와중에 그는 정임을 향해 손을 흔든다. 아줌마,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 봐도 손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은근히 비웃음과 업신여김이 섞여 있다. 정임의 눈꺼풀이 잠시 떨린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조차 그 말에 은근히 안도한다. 그래, 저분만 조용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흐름이 생긴다. 은행 내부 공기는 오래된 지하실처럼 무겁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정임은 고립된 하나의 점처럼 그곳에 남아있다. 금속 냄새, 에어컨 찬바람,
은근한 인간 냄새가 뒤섞여 목 뒤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간다. 강도는 금고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가끔씩 정임을 돌아본다. 그 눈빛은 늘 같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 정임은 눈을 감지 않는다. 감는 순간 자신이 더 투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강도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며 말한다. 괜찮잖아.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그 말은 은행 전체에 조용히 침전한다. 사람들은 그 말에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다. 동의하는 듯, 모른 척하는 듯, 그저 공기가 더 차게 떨어질 뿐이다. 은행 내부는 1시간 가까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강도는 금고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직원은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하느라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다. 형광등은 여전히 냉기 어린 빛을 쏟아내고 은행 내부의 모든 그림자가 서로에게 겹쳐진 듯 눌려 있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허리가 지칠 틈 없이 긴장으로 곧게 서 있다. 장바구니의 손잡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깊게 끼워져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임이 움직이는지조차 신경 쓰기 시작한다. 멀리서 누군가 속삭인다. 또 움직이면 어떡해. 괜히 우리까지 위험해지면. 그 말은 작지만 정임의 등 뒤로 차갑게 붙는다. 강도는 금고 상황에 집중하는 듯 하면서도 정임 쪽을 향해 틈틈이 시선을 던진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같다. 만만한 사람, 가장 먼저 통제 가능한 사람. 그 시선은 정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고객들도 그 시선을 따라가며 정임의 손, 얼굴, 장바구니, 외투를 차례로 훑는다. 젊은 남자가 아주 조용히 말한다. 저분 때문에 괜히 일이 꼬일까봐. 옆 사람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눈빛은 불안도 있지만 자기 보호를 위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경계가 쏠리는 본능이 담겨 있다. 정임은 손등을 내려다본다. 떨리는 정도가 아주 미세하게 커져 있다. 그러나 그 떨림을 멈추려는 듯 손가락을 더 세게 움켜쥔다. 강도는 금고 옆을 맴돌며 직원에게 말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장난해? 직원은 고개를 흔들며 비밀번호판 앞에서 손을 떨어뜨린다. 버튼 누르는 손끝이 허공에서 잠시 멈춘다. 강도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한다. 그 순간 정임의 장바구니 안에서 약통 2개가 서로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난다. 강도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린다. 아줌마, 또 뭐 하는 거야? 정임은 놀라 손을 떼고 장바구니를 조용히 다리 사이로 밀어넣는다. 사람들 시선이 그 행동을 따라 움직인다. 그 속삭임이 다시 번진다. 제발 조용히 좀. 저분 좀 가만히 있지. 정임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는다. 온몸이 미세하게 떠 있다. 형광등 1개가 갑자기 깜빡이며 미세하게 소리를 낸다. 강도가 그쪽을 보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젖힌다. 그 순간 조명이 정임에게만 더 강하게 떨어져 외투의 먼지와 실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명이 바뀌자 고객들의 시선 역시 정임에게 더 집중된다. 마치 스포트라이트 아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정임은 그 조명 아래서 천천히 얼굴을 든다. 강도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강도의 표정에 잠시, 아주 잠시 균열이 난다. 왜 나를 본 거지? 그런 의문이 그의 동공에 스친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냥 고개 숙이라고 했잖아. 하고 말하며 눈을 돌린다. 그 작은 균열이 산막의 첫 번째 변화다. 직원은 여전히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다.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다시 눌러야 한다.
강도는 그 모습을 보며 손에 든 금속을 책상 모서리에 땅하고 내려친다. 유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인다. 정인만큼은 순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든다. 반사적으로 나온 동작이었지만 고객들은 그걸 또 불필요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왜 자꾸 움직여? 저분 때문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쌓이자 정임은 어깨를 더 조용히 웅크린다. 그러나 숨결은 점점 거칠어진다. 강도는 다시 정임 앞에서 멈춘다. 고개를 약간 숙여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아줌마, 겁먹었지? 정임은 눈을 들지 않는다. 한 줄의 대사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강도의 표정에 희미하게 당황이 스친다. 자기가 예상하는 반응 울거나 사과하거나 떨거나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목소리 톤이 아주 살짝 흔들린다. 작은 균열. 강도도 자신이 흔들리는 걸 알아채지 못한다. 정임은 여전히 눈을 들어보지 않지만 손이 떨리던 것이 한순간 멈춘다. 시간이 더 흐르자 은행 안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간다. 긴장이 너무 오래 이어져 눈꺼풀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마른다. 그 와중에 정임은 어떤 이유인지 사람들의 시선의 중심으로 다시 끌려온다. 한 아주머니가 속삭인다. 저분이 제일 먼저 인질될 것 같아. 옆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우리는 좀 안전해질 수도 있겠지 하고 말한다. 그 말은 잔인한 계산이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다. 정임은 그 말의 실체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공기의 흐름은 느낀다. 그 공기만으로도 가슴 앞쪽이 미세하게 조여든다. 강도는 금고 앞에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주변을 빙 돌기 시작한다. 그가 정임 앞을 지나칠 때 정임이 장바구니 안쪽을 한번 고쳐 잡는다. 순간적으로 강도가 멈춰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응시한다. 그 시선은 처음과 다르다.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흔들린다. 아줌마, 손 보여. 정임이 천천히 손을 무릎 위로 올리자 강도는 가방을 툭 발끝으로 밀어본다. 뭐 들었길래 계속 소리나? 정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손등을 들어 보인다. 그 순간 강도는 미묘하게 당황한다. 왜 이렇게 담담하지? 그런 표정이다. 그 작은 당황이 또 하나의 균열이다. 은행 안의 시간은 더 깊게 늘어진다. 금고가 열리지 않아. 상황은 멈춰 있다. 강도는 더 지쳐 보이고 직원은 거의 울기 직전이다. 고객들은 온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다. 그러나 정임은 점점 그 정적 속에서 다른 결을 만들어낸다. 손의 떨림이 멈췄고 숨도 일정하게 길어졌다.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지만 그 표정을 지나가는 강도는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바라본다. 강도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린다. 뭐지, 이 아줌마.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진지하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고객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강도는 다시 은행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금고는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아 움직이는 누구의 몸에도 들러붙는다. 그러나 정임은 처음보다 더 과묵하고 더 고요하고 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다. 강도가 그녀를 보며 짧게 말한다. 이상한 아줌마네. 그 말은 처음의 비웃음과 다르다. 조금은 경계, 조금은 흥미,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다. 은행 내부의 균형이 아주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고 앞에서 직원의 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흔들린다. 비밀번호판을 누르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춘 채 가느다란 떨림만 남는다. 강도가 쏘아붙인다.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잖아. 직원은 숨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난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긁는다. 은행 안의 긴장은 점점 끝을 몰아가듯 격해진다. 정임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 시선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린다. 그 바닥 타일 위에서 자신의 번호표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다. 마치 여기 오려던 원래 목적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번호표는 정임의 존재를 조용히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보인다. 정임이 무릎 위 장바구니를 조금 끌어올리자 안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온다. 아주 흔한 생활 소리지만 극도로 예민해진 강도에게는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들린다. 강도가 고개를 번개처럼 돌린다. 아줌마, 뭐 들었어? 정임은 대답하지 않는다. 손등만 보인다. 주름 깊고 차갑고 이미 오래 굳어진 손. 강도가 다가온다. 고객 몇 명이 숨을 들이마신다. 직원들은 움찔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강도는 장바구니를 발끝으로 살짝 건드린다. 통조림이 굴러 안에서 서로 부딪힌다. 이게 뭐냐고. 정임은 더 단단히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는다. 그 모습이 왜인지 강도를 더 자극한다. 강도는 장바구니를 잡아당기려 손을 뻗는다. 정임도 본능적으로 손에 힘을 준다. 한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장바구니 위에서 교차한다. 강도의 호흡이 흔들린다. 나 그냥 확인만 할 거야. 그러나 정임은 놓지 않는다. 손가락 마디가 더 하얗게 질린다. 고객들이 속삭인다. 저럴 때 왜 버티는 거야? 위험해진다니까. 이 작은 소음들이 은행 천장으로 퍼져나간다. 강도는 결국 확 잡아당긴다. 장바구니가 정임의 무릎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묵직하게 퍽 하고 떨어진다. 약봉지, 통조림, 계란 포장지가 흩어지며 은행의 흰 타일 위에 흩뿌려진다. 그 단순한 생활 물건들이 은행 전체의 공기를 변화시킨다. 그제야 사람들은 정임이 들고 있던 것이 그냥 살아가는 물건들 뿐임을 눈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동시에 왜 그녀가 그렇게 장바구니를 놓지 않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 사이에서 통장 한 권이 천천히 미끄러져 나온다. 장바구니가 쏟아질 때 함께 떨어진 것이다. 통장의 파란 표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띈다. 강도의 시선이 그 통장에 꽂힌다. 고객들도 동시에 바라본다. 정임만은 고개를 내리지 않은 채 그 통장을 외투 아래로 끌어안듯 한 손을 움직인다. 하지만 이미 강도의 시선은 그쪽을 향했다. 강도는 허리를 굽혀 통장을 잡는다. 묻지도 않고 조심성 없이 펼친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한다. 강도의 눈이 통장 안쪽의 숫자에서 멈춘다. 잔고 내역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찍혀 있다. 자그마한 글씨들 사이로 몇 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금액이 적혀 있다. 강도의 호흡이 잠시 끊어진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미묘한 당황이 드러난다. 이게 다 이 아줌마 거야? 그 한 줄은 은행 안의 모든 긴장을 동시에 잡아당긴다. 고객들이 고개를 들어 서로 표정을 맞바꾼다. 직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강도는 다시 통장을 확인한다. 엄지손가락으로 잠고 옆을 여러 번 문지르며 말한다. 이게 뭐야?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 말은 흐려지고 대신 표정이 더 어두워진다. 고객들의 눈동자가 바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임을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 혹은 제일 먼저 버려질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통장이 등장하자 그 편견이 순식간에 흔들린다. 속삭임이 하나 둘 이어진다. 아니, 저분 돈이 많아? 근데 왜 저렇게? 아까부터 계속 조용히 있었잖아. 그들의 시선은 처음으로 정임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본다. 그러나 정임은 통장이 자신 손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입술만 아주 약하게 떨릴 뿐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강도는 통장을 들고 정임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도 멸시도 분노도 아닌 전혀 새로운 감정이 스친다. 이 사람 뭐지? 그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통장을 손에 든 채 정임에게 묻는다. 이 돈 다 진짜야? 정임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떨리는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어 통장을 돌려받으려 한다. 그 손짓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 중 가장 단단하다. 강도는 그 손짓을 보고 잠시 말을 잃는다. 정임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손끝에 실린 힘이 은행 안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강도는 통장을 움켜쥐고 외친다. 이런 돈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그의 목소리는 처음의 위협과 다르다. 당황, 분노, 수치, 혼란이 모두 섞인 소리다. 그 소리에 고객들은 고개를 들고 정임을 바라본다. 직원도 고개를 번쩍 든다. 심지어 강도 자신도 방금 자신이 내지른 소리가 낯선지 잠시 입술을 다문다. 정임은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다 멈춘다. 강도는 통장을 내던질 듯 흔들며 말한다. 대체 뭐야, 당신. 그리고 그 순간 정임이 입을 연다. 정임은 아주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 건 건드리지 마. 은행 아니. 그 한 줄로 완전히 멈춘다. 형광등도 사람들의 숨도 금고 비밀번호 소리도 모두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강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에서 초조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 스친다. 그러나 묘사로만 표현하며 감정 이름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정임의 손등에는 떨림이 더 이상 없다. 그 한 줄의 대사는 쌓인 모든 긴장을 뒤집는 핵이 된다. 강도는 통장을 다시 바라보며 종이를 접지도 던지지도 못한 채 손가락을 굳힌다. 사람들은 정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 차갑고 단단한 공기, 흐트러진 물건들, 형광등의 균일한 떨림, 장바구니 안에서 뒤집혀 누운 통조림, 그리고 그 모든 위에 정임이 세운 한 줄의 경계선, 은행 내부의 균형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뒤틀리기 시작한다. 강도는 정임의 통장을 손에 든 채 그 종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반복한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이마가 반짝인다. 땀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정임은 가까스로 통장 앞에 서지 않고 딱 한 걸음 뒤에 머문다. 그 한 걸음의 거리감이 강도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 고객들은 아까와 다른 눈으로 정임을 바라본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숨죽인 궁금증이 은행 안에 퍼진다. 강도가 통장을 다시 펼친다. 숫자들 사이로 정임이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강도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친다. 이 아줌마가 이렇게 오래 모은 돈을 내가 왜 믿어야 해? 말은 공격적이지만 톤은 흔들려 있다. 정임은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도를 더 뒤흔든다.
고객들이 저마다 속삭인다. 왜 저분한테만 저래? 아까랑 분위기가 달라졌어. 강도보다 저분이 더 뭐랄까? 정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운 침묵이 생기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고개도 못 들던 중년 남자가 정임을 힐끔 보며 자세를 고쳐 앉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강도를 노려본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임이 방금 만들어낸 선은 은행 안모두에게 걸렸다. 금고 앞에서 떨고 있던 직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처음으로 강도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슬쩍 제자리로 돌아오려 한다. 그 움직임은 작은 변화지만 강도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아, 너 거기 서 있어. 금고는 계속 열어. 직원은 움찔하며 멈춘다. 하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굴복한 표정이 아니다. 정임의 한 줄이 그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정임은 바닥에 흩어진 계란 포장과 약봉지를 천천히 다시 모은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느리지만 단단하다. 그 모습이 은행 안전체의 시선을 잡아끈다. 강도는 그 모습을 보며 겁먹은 듯 소리친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정임은 손을 멈추지 않는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차례로 주워 장바구니에 담는다. 약봉지가 바닥을 스칠 때 나는 작은 종이 마찰음이 은행 안전체에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소리는 나는 내 것을 지킨다는 조용한 선언과도 같았다. 강도는 더는 견디지 못한 듯 통장을 바닥으로 던진다. 그러나 정임의 발 앞에 떨어지려는 순간 그는 급히 다시 주워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통장을 다시 정임에게 내민다. 손끝이 떨린다. 정임은 천천히 손을 뻗어 통장을 받는다. 그 장면은 은행 안에서 어떤 말보다 강력한 장면이 된다. 고객들은 정임이 통장을 되찾는 그 순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조용한 안도감을 느낀다. 강도는 통장을 넘긴 뒤 갑자기 뒷걸음질 친다. 마치 정임이 자신을 밀어낸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밀린 것처럼. 정임은 아무 말도 없다. 그저 통장을 품에 넣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고쳐준다. 그 단순한 동작 앞에서 강도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러나 정임은 쳐다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더 큰 압박이 되어 강도에게 돌아간다. 직원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비상벨 쪽을 바라본다. 처음과 달리 겁먹은 눈이 아니다. 지금이라면 누를 수 있다. 그 작은 결심이 얼굴 표정에서 느껴진다. 강도는 그 눈빛을 보고 더 흔들린다. 누구도 버튼 누르지 마. 진짜 가만 안 둬. 하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다. 직원은 아직 누르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에 남은 용기가 금고 앞 공기를 바꿔놓는다. 대기석의 사람들은 하나둘 자세를 고쳐 앉는다. 얼굴을 숙였던 사람들은 정임 쪽을 한번 보고 고개를 약간 들고 강도를 바라본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적지만 집단의 기류가 변했다. 그 변화가 강도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린다. 뭐야, 다들 왜 저 아줌마 쳐다봐?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 정임만은 고개를 숙인 채 장바구니 손잡이를 감싸고 있다. 그 조용한 중심이 은행 안 공기를 한 방향으로 당긴다. 직원 하나가 눈을 질끈 감고 비상벨을 누른다. 은행 내부에 낮고 묵직한 경보음이 퍼진다. 강도가 비명을 지르며 창구 쪽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 순간
창구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몸을 던져 그의 손목을 잡는다. 강도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낮아빠진다. 고객 몇 명이 동시에 일어나 그의 몸을 끝까지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 장면은 염력도 영웅주의도 없이 오직 공포에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 용기를 내만든 행동이다. 바닥에 엎드린 강도가 외친다. 나 전부 죽을 뻔했잖아. 그의 말이 허공에서 허망하게 떨어진다. 정임은 일어서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장바구니를 품에 안는다.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진다. 은행의 중심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다.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다. 그러나 강도의 몸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뺨을 차가운 타일에 붙인다. 금속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 쉴 때마다 목으로 스며든다. 고객들 몇 명이 여전히 그의 등을 누르고 있다. 손에 힘은 있지만 아까의 공포는 이미 빠져나간 지 오래다. 정임은 자신의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장바구니를 붙잡고 있는 손만 조용히 떨림없이 고정되어 있다. 은행 안에 다 끝났다는 분위기 대신 이제 시작이다라는 낯선 정적이 내려앉는다. 금고 앞에 있던 직원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한 명은 의자 다리에 기대어 무너질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른 한 명은 비상벨이 제대로 울렸는지 창구 아래 기계 상태를 확인한다. 둘의 손이 여전히 떨리지만 눈동자는 아까와 다르다. 더는 완전히 공포에 갇힌 눈이 아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정임 쪽을 바라본다. 마치 그분 때문에 버텼다는 시선을 숨기지 못한 채 정임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한다. 통장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다. 대기석의 사람들은 하나씩 몸을 일으킨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엄마는 아기를 더 꽉 안고 중년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코트를 주워 먼지를 털지도 않고 바로 입는다. 그들은 정임 쪽을 잠시 보고 고개를 돌린다. 그 시선에는 죄책감과 안도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모두 말없이만 지나간다. 정임은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 그저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서 매만질 뿐이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강도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고객들이 자리를 조금씩 정리하는 소리, 경보음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모두 그에게는 크게 들린다. 그런 와중에 그는 정임을 향해 말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목소리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이해하고 싶다는 이상한 결의 울림이 담겨 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은행 안은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고요하다. 강도는 겁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정임 쪽을 바라본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이 마주친 순간 은행 전체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기 흐름이 바뀐다. 강도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는다. 그는 말한다. 그렇게 돈 있으면 왜 그렇게 사세요?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둘의 대화가 아닌 둘의 시선을 바라본다. 정임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다. 단지 오래 쌓인 세월과 말하지 않아도 아는 단단함만 있다. 정임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고객들이 놀라 몸을 움찔한다. 강도 역시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정임은 그저 떨어진 물건을 하나씩 주워 담을 뿐이다. 약봉지, 통조림, 계란 포장, 그 작은 생활 소리들이 은행 안을 메운다. 그 소리는 강도에게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살아온 방식이었음을 조용히 깨닫게 만든다. 강도는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정임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돈 좀 필요해서. 그의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닌 그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소리 같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장바구니의 지퍼를 천천히 닫는다. 그 침묵이 강도를 더 흔든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챙긴 뒤 강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그 장면을 숨죽이며 바라본다. 정임은 무릎을 굽히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한다. 떨어져 있던 자신의 번호표를 집어든다. 그 작은 종이를 주워 조용히 손에 쥔다. 그 장면이 강도에게는 총보다도 경보음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온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건 돈도 물건도 아닌 자기 삶을 살아온 증거였다는 걸 그제야 이해한 듯 강도의 눈이 붉어진다. 경찰 발걸음 소리가 은행 문 밖으로 들려오는 순간 강도는 갑자기 말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이해해줘요?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불안정하게 떨어진다. 정임은 그 질문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아주 작게 고개를 한 번 저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은 모든 해석을 던지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강도는 그 한 번의 고개 젓는 동작만으로 입술을 꽉 깨문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온다. 고객들은 뒤로 물러나고 직원들은 긴 숨을 내쉰다. 경찰들이 강도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동안 정임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린다. 장바구니를 든 채 문 쪽을 향하지만 아직 나가지는 않는다. 손에는 번호표가 그대로 쥐어져 있다. 번호표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며 은행 내부의 에어컨 바람을 타고 손끝을 스친다. 정임은 경찰들이 강도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은행 안은 고요하다. 경찰들이 강도를 데리고 은행 밖으로 나간 뒤 문은 무겁게 다시 닫힌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면서 은행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고요가 남는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가방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에 눌려 자국이 선명하다. 직원들은 서서히 창구 자리로 돌아가고 고객들도 저마다 떨어진 가방, 신발, 외투를 찾아 정리한다. 그러나 아무도 정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녀의 주변만 기이할 만큼 조용하고 단단하다. 정임은 손에 쥔 번호표를 내려다본다. 자그마한 종이 한 장,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다. 그 번호표는 그녀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지금에서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 번호표를 바라보는 정임의 손등은 아까보다 덜 떨리고 조금 더 굳어져 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저 어르신 업무는 괜찮으세요? 정임은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다. 단지 번호표를 고쳐진다. 직원은 한 발 조금 더 다가오며 말한다. 먼저 앉으셔도 돼요. 아까는 상황이 많이 놀라셨죠. 말투는 배려하려는 듯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정임의 감정을 정확히 짚지 못한 채 표면만 문지르는 말이다. 정임은 직원을 올려다본다. 말없이 그 시선이 직원을 움찔하게 만든다. 그 시선에는 아까 강도 앞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던 정확한 경계가 들어있다. 정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내린다. 직원이 뒤로 물러난다. 고객들은 정임을 보다가 서둘러 시선을 피한다. 강도 사건이 끝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임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한다.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가방을 주워들며 말한다. 아휴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저분 덕에 뭐랄까 말끝을 흐린다. 옆에 있던 남편이 살짝 팔을 잡아 조용히 하라는 듯 신호를 준다. 그들의 침묵은 정임에 대한 미안함, 존중, 거리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 정임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는 듯 장바구니를 더 가까이 잡는다. 정임은 천천히 창구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다. 형광등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뒤로 끌어당긴다. 그 그림자는 처음 은행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분명하고 더 길다. 직원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곧게 편다. 정임은 창구 유리 앞에 선다. 손에 쥔 번호표를 조용히 올려놓는다.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동만으로 난 이 일을 계속 본다는 명확한 결단을 드러낸다. 창구 안쪽 직원은 정임의 번호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는다. 그 직원의 손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2번 정도 허공에서 멈춘다. 정임은 그 손을 바라본다. 책망도 경계도 아닌 오직 기다림만 담긴 시선이다. 그 기다림이 직원에게 묘한 안도감을 준다. 직원은 들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다시 화면을 켜고 정임의 업무를 시작한다. 직원은 말한다. 어르신, 통장 정리 먼저 도와드릴까요? 정임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끄덕임에는 아까 사막에서 보여준 단단한 저항과는 다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의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직원은 그 끄덕임 하나에 얼굴이 약간 풀어진다. 고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는다. 사람들이 하나둘 원래의 은행 일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까와 다르다. 정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유리창 앞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른 의미가 된 것이다. 한 젊은 남자가 정임 쪽을 흘끔 보며 아주 조용히 말한다. 진짜 멋있는 분이다. 옆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임은 그 말이 들리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인다. 직원이 통장을 돌려준다. 정임은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히 받는다. 그 순간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며 주름 사이를 따라 번진다. 어떤 말보다 그 한 장면이 정임의 결단을 설명한다. 그녀는 살아온 방식 그대로 오늘도 자신의 삶을 조용히 지키기로 한 것이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들어 팔에 고쳐 걸고 창구에서 뒤로 물러난다. 발걸음이 아침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다. 무겁지 않다. 조용하지만 힘이 있다. 출입문의 자동문이 정임 앞에서 조용히 열린다. 밖에서는
경찰차가 멀어지는 소리, 버스 정류장 사람들 목소리, 누군가 신문을 접는 소리 등이 아까보다 선명하게 들린다. 정임은 문턱에 서서 잠시 뒤를 돌아본다. 은행 안은 평온한 듯 보이지만 아까 일어난 일의 잔향이 아직 벽과 천장에 남아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선다. 문이 천천히 닫힌다. 그 순간 정임의 그림자가 은행 문턱 위에 부서졌다가 밖으로 길게 이어진다. 정임이 자동문을 지나 나오자 바깥 공기가 얼굴에 스며든다. 오후의 햇빛이 건물 벽에 부딪혀 길바닥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인다. 은행 유리창에 정임의 실루엣이 잠시 비친다. 그 실루엣은 은행 안에서의 긴장과 대비되게 조용하고 묵직하다. 정임은 손에 쥔 장바구니 손잡이를 한번 고쳐 잡는다. 그 손동작만으로 조금 숨이 가라앉아 보인다. 정임이 떠난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정리되지 않은 종이, 흩어진 물건, 깨지지 않았지만 흔들린 유리창을 천천히 바라본다. 한 직원이 정임이 앉았던 의자를 가만히 만져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조금 전의 긴장과 함께 손끝에 남는다. 대기석에서 누군가는 입술을 눌러 물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없이 정임이 만든 공기의 흐름을 각자 생각한다. 정임이 나가고 나서야 은행 안은 아주 느리게 비로소 제 호흡을 찾기 시작한다. 정임은 은행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보도블록 사이에 간간히 남아있는 낮은 햇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잡아당긴다. 장바구니 속에서 통조림이 서로 부딪히며 작게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에 맞춰 정임의 걸음도 조금씩 안정된다. 숨결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다. 길가 화단 위의 낙엽이 살짝 흔들린다. 가을바람이 조용히 뒤를 따라온다. 정임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춘다. 정류장 벤치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지만 아무도 정임을 보지 않는다. 정임은 벤치에 앉지 않고 버스 안내판을 바라본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지 고개를 조금 숙였다가 다시 세운다. 버스가 도착해 승객들이 내린다. 정임은 탑승 대기선을 따라 두 걸음 앞으로 이동한다. 바람에 머리가 조금 날리지만 정임은 손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정임은 조용히 올라탄다. 요금 단말기 소리가 짧게 울린다. 버스 내부에는 학교 끝난 학생들, 퇴근하는 직장인, 장바구니 든 노인들이 서로 다른 삶을 안고 앉아 있다. 정임은 창가 자리 가까이 앉는다. 창밖의 풍경이 버스 출발과 함께 천천히 뒤로 흐른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통장을 손으로 만져본다. 지갑에 넣지도 않고 그대로 쥔 채 손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눌러본다.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손의 움직임만 아주 미세하게 반복된다. 버스는 재래시장 골목을 지나고 약국 간판을 지나고 마트 셔터가 내려가는 모습을 지나친다. 정임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조용하게 스며든다. 한 가게에서 직원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다. 정임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바람처럼 느끼는 듯 잠시 시선을 고정시킨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버스 흔들림에 따라 희미하게 사라졌다 나타난다. 버스에서 내려 정임은 집 쪽 골목으로 걸어간다. 노을이 거의 사라져 등불 같은 가로등이 켜져 있다. 가로등 아래 지나갈 때마다 정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짧게 오므라들고 다시 길어진다. 그림자의 길이가 변할 때마다 발끝에서부터 그녀의 하루가 새어나오는 것 같다. 정임은 길모퉁이에 놓인 재활용 상자 위의 종이를 발끝으로 살짝 치워 길을 비킨다. 별 뜻 없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하루의 잔여를 정리하는 듯해 조용한 장면이 된다. 정임은 자신의 집 문 앞에 선다. 낡은 현관문의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통장이 그녀 손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그 순간 더 이상 긴장으로 굳어있지 않은 따뜻한 온기가 손등에 스며든다. 정임은 통장을 지갑 속에 천천히 넣는다. 아까와는 다르게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어간다. 정임이 열쇠를 꺼내 천천히 문을 연다. 문이 조금 삐걱이며 열린다. 문틈으로 집안 특유의 조용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나온다. 그 냄새는 정임에게 익숙하고 아무도 모르는 세월을 담고 있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 집 안으로 들인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바깥의 가로등 빛이 현관 바닥에 잠시 반짝 비친다. 그 빛은 정임의 발끝을 스쳐 지나 바닥에 잠시 머물다 문이 닫히며 사라진다. 집 안에서 정임이 조용히 신발을 벗는다. 신발이 현관 바닥에 아주 가볍게 닿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 하나로 오늘 하루의 긴장이 서서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하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걸어간다. 바깥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흐린색으로 비춘다. 정임은 커튼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하나의 숨을 길게 내쉰다. 그 숨이 끝나기 전에 장면은 자연스럽게 암전된다.